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을 했고요. 금리하고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막차 놓친 2030, 주식은 생존 수단이다. 20, 30대의 주식 투자가 늘었습니다. 일찍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너무 잦은 매수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증권사만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PER, PBR 관심 없다. 우린 테슬라의 미래를 믿는 가치 투자자들이다. 네. 자,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말이죠. 그리고 나면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또 경제가 회복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엄청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위험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안정을 원하는 기성세대. 자, 투자의 기본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대박 기업을 찾는 것보다 하락하지 않는 주식을 찾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2030의 관심사는요,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또 신문, 방송 등 뉴스 매체 등에서 그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과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신문에서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신문에서 어떤 주식을 사라, 어떤 회사를 추천한다, 그런 것도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 개발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시대는 끝이 났다. 네, 동의와 부동의. 네, 거의 뭐 한 3배 차이로 동의하는 것들이 많네요. 자, 주식 투자하고 그 부동산 투자는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병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그 근로소득을 계속 모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없어졌을 때는 어,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일보다는 가볍게, 취미보다는 무겁게 스터디 모임까지 가입한다. 2030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연봉입니다. 그래서 내 몸값을 올리는 일, 내 연봉을 높이는 것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어, 그 투자한 물건에 엄청난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루칩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내 마음이 나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라든지 테마주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자, 바이오 배터리 등 성장주를 선호한다. 펀드 매니저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네, 배터리 바이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성장형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성장형 가치주라는 건 뭐냐면 일단 4차 산업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업종에서 1등을 하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왜 투자를 하는가? 저축으로는 집을 못 산다.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려면은 주식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뭐 좋은 전략입니다. 네.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이 모이면
그 큰 돈을 또 부동산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주식 투자로 또 큰 돈이 모이면 또 부동산을 삽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은 가격이 더 비싸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단기 차익을 노려서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베팅이다. 그래서 현재 20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네, 다 좋습니다. 네, 다 4차 산업 기업들이면서 또 업종에서 1등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자, 6위에는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코덱스 200이라는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대한항공, 한국전력, 시젠. 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변동성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이렇게 그 업종 1등을 하고 있는 그 4차 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로 주식시장 흔들 돈 벌 기회가 왔다. 네. 위기는 기회다. 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또 거기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위기가 오지 않고 계속 평안한 시절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순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코로나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것이고 산업 구조도 비대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1등주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 신혼부부 전셋값이 기가 막혀. 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어, 임대 물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현재 전세가 상승은요,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년, 후년, 또 그 다음 해에는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요, 임대사업자가 사라지고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거비가 가장 쌌던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주거비가 엄청나게 비싼 나라로 5년 안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뭐 경기도 아파트던 서울의 빌라건 서울의 오피스텔이건 구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빌라 오피스텔마저 역세권 당산 문정동 전셋값이 수천만 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산역의 이 서남부에는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대형 오피스텔이 세 채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투자처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세가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다고 하죠. 자, 이것은 어,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근에 또 여의도에 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또 영등포에도 또 어떤 임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깡통 전세 위험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나 역전세의 위험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수요가 늘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영끌에도 아파트를 못 사니 비아파트 대출 5조 7천억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전세가가 상승을 하죠.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전세가가 올해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오르고 후년에도 오르고 그 다음 해에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2년 더 거주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매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빌라와 오피스텔도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달만 3조 전세 대출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다. 네. 전세 대출금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세의 전체 개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땅값 뛰는 3기 신도시 과천 상승 1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땅값이 뛰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에 그 1차로 3기 신도시 청약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금액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요. 또 보상가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청약의 매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제치고 퀼컴의 차세대 칩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삼성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삼성은 쉬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하고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쓰는 최고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는 애플보다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무서운 추격자 삼성, TSMC의 큰손 단골들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만의 대표 기업 TSMC를 앞지르는 삼성이 참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삼성이 메모리, 파운드리, 비메모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석권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의 10곳 중 8곳이 재택근무, 절반 가까이가 업무 생산성 차이가 없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냐면 그냥 단순한 사무실, 예,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분야에 있는 그런 사무실의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 회사 일 중에 연구 개발에 관한 일들은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것은 어마어마한 설비와 장비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방 하나를 뭐 재택근무용으로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필요한 공간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이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은 여기서 제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이나 컨설팅업들은 네, 그 정부에서도 별로 좋게 보는 사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수도권 거리두기를요, 2.5에서 2단계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뭐, 대형, 뭐, 학원 빼고는 다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요. 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0.4mm의 반도체 전력 부품을 삼성전자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자, 기존 크기에 뭐 50%도 아니고 뭐 절반도 아니고 4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력인데요. 네, 삼성전기의 그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참, 그 한국의 기술력이 엄청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에서요, 1,500만 원대 전기차 출시. 네, 어제 나왔던 기사에 또 연속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미 렌터카 업체에서 수백 대를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고가의 전기차도 세상에 필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저가의 전기차도 또 세상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곧 엄청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렇게 롤러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아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서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선명도 면에서도 뭐 OLED가 뭐 최고의 품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요. 주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BBIG, 뉴딜리스, 이 BBIG라는 그, 이 사용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BBIG의 미래가 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쪽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의 폭락, 주식 투자 광기의 종말인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써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4차 산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그 화폐가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주식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한국 증시 G20 중에 상승률이 2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4차 산업 기업은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침몰 중이죠. 자, 미국 주식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상승은 당연합니다. 한국 주식은 최근에 상승률만 높을 뿐 코스피 지수 자체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10년째 2000에서 2500 사이이고요. 현재 2400이 약간 넘었죠. 아직 굉장한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싸라기 서울의료원 2022년도에 3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2년 전에 그 송파 헬리오시티에 만 세대 공급이 있었죠. 이런 3천 세대 공급으로 네, 부족분이 해결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더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되고요. 어, 9월 셋째 주 분양 캘린더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의 공급이 제로입니다. 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최소한 3년 동안은 공급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정비 사업이 좀 빠른 속도를 낸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3년 3년 새에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거래 신고 기간이 좀 짧아졌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면은 유가는 좀 하락하고요. 금값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금값이 상승은 금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죠. 자,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갚는 한국의 한 개 기업이 OECD 5위라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중소기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대출이 열흘 새 또 1조가 늘었다. 자,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것은 웬만한 전문가면 다 압니다. 그러면 은행에 거액을 넣어두는 사람은 가장 큰 손해고요. 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사는 사람은 성공이죠. 자, 그런데 은행에 돈을 싸게 빌려서 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네. 어, 그 실물 자산을 나중에 팔면 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또 화폐의 가치는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적은 돈을 갚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LG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화학 소재 연구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미래에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걸로 또 연구 개발을 하는 LG, 네,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자, HMM에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 12척을 모두 투입했다고 합니다. 네, 어, 이렇게 최대 크기의 그 컨테이너 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이것을 모두 투입했다는, 네, 이것을 보면은 현대상선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정의선 체제가 이제 2년이 됐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올라탄 현대차. 자,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연간 20조 원을 5년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100조를 투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연구 개발에 100조를 투자하는 회사. 네.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뭐 13년간 뭐 133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2배의 개발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공약이 굉장히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요. 네, 트럼프는 자유경제를 네, 추구하고 바이든은 정부의 통제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네, 트럼프의 경제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 임대차법 꼼수가 기승을 한다. 네, 이거 뭐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부자들은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고요. 또 사람들과 실랑이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 물건은 더 급감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급하게 만든 법이어서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집주인이 모든 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다 지고 세금도 부담을 하고 그럼 반면에 세입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다고 하면 임대 물건은 더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임대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가끔 나오는 물건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자, 교통망 개선 지연 때는 특별지구 지정을 해서 이기 신도시의 불만을 달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 신사선은 2027년, 별내선은 2024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우리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분은 뭐 그래서 뭐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음, 실질적인 그런 실적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말에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되면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경제는요, 실제로 실적보다는 희망에 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선반영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까지 전세 10억 시대에 세입자 올리는 임대차법 후폭풍. 네, 경기도의 전세 10억은 굉장히 드문 거고요. 분당, 용인, 광명 일부 지역에 있는 것들이죠. 네, 실제로 지금 뭐 경기도에는 평당 1,000만 원이 하지 않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이고요. 전세가를 내리는 방법은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 9월 14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데요. 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